야, 이건 진짜, 아,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네. 왜냐면 중간에 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옥 얘기도 저는 많이 하는데, 한옥은 사실은 기밀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숨 쉬는 거잖아요. 우풍이라고 그러죠? 네, 우풍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한옥은 사실은 단열에도 안 좋고 기밀에도 안 좋아요. 근데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는 단열을 엄청나게, 기밀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절약을 하면 좋은데 사람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통풍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 결로가 되게 항상 문제가 많아요.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기밀하기 때문에. 근데 한옥에서는 결로가 없죠. 곰팡이도 안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우풍이 나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옥은 완전 액티브 하우스고, 그런 의미에서 패시브 하우스는 정반대의 개념이고, 패시브 하우스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큰 착각인 게, 비닐같이 되게 석유화합물로 된 단열재나 비닐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꽁꽁 싸매고 있으면 사실은 숨을 더 못 쉬는 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절약에는 좋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통풍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유리의 구멍을 위치나 그런 개소를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스포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원하는 공간에 어떤 식으로 유블로를 어디에 얼만큼 할지, 그리고 그 커버를 뭐 투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무나 뭐 다른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맞춤형 환기창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유블로의 커버만이 아니라 창문 자체의 엔지니어링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냥 실리콘만 있는 거거든요. 프레임이 전혀 없는.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이 된 거고, 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설명을 뒤에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파트죠? 네, 이거는 아파트인데, 근데 이 건축 주부는 여기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프레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이 많고 창문이 되게 파란색, 그 되게 우중충한 색깔이 너무 싫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꿨죠. 그 나중에 이제 예시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저희가 식물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식물을 코르크 마개나 세라믹에 지금 식물을 키우고 있어서, 기존에 요즘에 우리가 쓰는 창문에 비해서 좀 이런 식으로 마개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가도 될 것 다이어그램은 같아요. 여기 내부에서 다 그리신 거죠? 네, 저희가 이 브랜딩을 하는 그래픽 인턴이 따로 있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정말 잘 하는 친구였고, 지금 사실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 업데이트가 된 거는 화병이 떨어지고 있어요, 왼쪽에서는. 바깥으로요? 네, 바깥으로 화병이 떨어지고. 그쵸, 그거 가능한 얘기지. 네,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이 이미지가 들어갔군요. 이건 다 그 웹사이트 가보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있어요. 덮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옛날 버전은 이게 덮개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이게 지금 3번째 버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종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버전은 요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에서 안에서 본 모습이 이렇죠. 이 마개들. 네. 3D 프린팅한 것도 있고. 네. 이거 사진 누가 찍어요, 이게? 사진 김잔디 사진가님이 찍어주셨습니다. 정말 사진을 잘 찍는 능력자시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렇게 컨셉추얼한 걸 너무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예 전문 기자인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 사진을 너무 어디서 찍으면 좋을까? 왜냐면 유블로가 사진이 너무 찍기 어려운 게 투명이잖아요. 근데 창문이잖아요. 이게 역광이라서 항상 이게 다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뒤에가 밝고 유블로는 되게 역광인데 게다가 투명. 그래서 정말 찍기가 되게 어려운 물건인데, 그런 거를 너무 찰떡같이 캐치를 해갖고 너무 예쁘다. 잘 찍어주셨어요. 뒷 배경색도 너무 예쁘고. 네. 이거 이제 지은 사례들인 거죠? 네. 여긴 굉장히 많이 뚫었네요. 이게 한전 본사 바로 옆에 있는 별관인데, 콜센터이기 때문에 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이걸 항상 열어두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한 2개나 3개만 뚫어도, 그러니까 4개 말고 괜찮으실 텐데요 했더니, 그래도 4개를 많이 뚫고
부시다고 환기가 좀 덜 되는 상황이 싫어서 충분히 뚫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워낙에 60년대에 지어진 그러니까 위쪽이 지금 아마 옛날 모습이고요.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와, 이 창틀을 다 뜯어내고 네. 작업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리모델링.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앞서 보여드린 것도 리모델링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아치가 있는 구조라서 동그라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안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안에서 보고 단열도 되게 좀 좋은 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단열재가 있는 지금 저희가 아에로젤 단열재라고 반투명 단열재를 충진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에로젤 단열재가 현존하는 가장 좋은 단열재예요. 아이로젤이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때 우주복에 사용을 한다나? 그 바로 아에로젤입니다. 사실 굉장히 비싸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고가고 가루예요. 근데 반투명 가루라서 우와. 네, 사실 충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앞서 보여드린 그 아파트고 이거 구멍 세게 뚫린. 네, 지금 저기 보면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보이죠. 아래층이랑 위층이랑 그러네요. 난간도 다 뗐잖아요. 난간도 필요 없어서. 그쵸. 난간이 필요 없죠. 네. 그 대신 난간 기능을 하는 접합 유리를 굉장히 튼튼한 접합 유리를 넣었죠. 근데 이러면 진짜 뭐 빠져나갈 일도 없으니까 난간이 필요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되게 예쁘지겠네요, 건물이. 네, 그쵸. 오,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디자인을 다 하신 거예요.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이. 워낙에 왼쪽 같은 건데 다 바꾸신 거죠, 지금. 야, 이건 진짜,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네. 왜냐면 중간에 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추락하기 때문에 위쪽만 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이 가로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중창이었고 그래서 지금 좀 더 복잡한 게 바깥쪽은 지금 가로 분할이 돼갖고 위에만 이 슬라이딩으로 열리고 네. 안쪽 창은 이렇게 큰 두 짝인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바깥쪽은 이거고, 가로 분할이 있고 안쪽은 이거고. 가로 분할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한 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겹치면서 이렇게 유리 색깔이 너무 이상한데? 진해져서 이 건축주분이 이 유리 색깔을 정말 너무 증오한다. 나는 정말 유리가 정말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 아파트는 처음 시공될 때 이렇게 시공된 거잖아요? 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아래층에 있는 분이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걸 보시고서 똑같이 하고 싶다고. 너무 시원하잖아요, 이거 봐. 이게 바다뷰거든요. 송도 바로 앞이라서. 와, 인천 바다예요, 여기는?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보다가 왼쪽 거 보니까 엄청 답답해요. 그쵸. 야, 최고다. 무슨 여기는 거실 같고요. 네. 왼쪽 거는 약간 테라스 쪽에 있는 그런. 아, 네. 정말 거기 프레임이 불법한. 너무 많고 이게 또 까만색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레임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까만색도 야. 너무 싫어하시고 유리가 막 겹쳐갖고 퍼런 것도 되게 싫어하셔서 만족을 많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족하고 진짜. 계신다는. 근데 그만큼 또 유리가 좋은 걸 또 쓰셔야겠네요. 유리가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변 지지는 아니고 삼변 지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위에랑 위, 옆에랑 아래. 옆에. 이거는 프레임 없는 거.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3변 삼변. 지지이기 때문에 이건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한 거고. 이게 사실 일반 유리 가게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엔지니어링이 네, 들어가니까 네. 사실 된 거죠. 코리아의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를 그쵸. 바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유리가 엄청나게 풍압이 센 곳이에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 3,500파스칼 정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 그게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그 시험 성적서를 받을 때 제일 센 바람은 3,000파스칼로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35층이에요. 게다가. 그리고 그쵸 위로 올라갈수록 그 방해하는 것도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람이- 워낙에 1층이어도 되게 센 바람인데 35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3,000, 제 기억에 3,400인가 3,500 와. 파스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인데 삼변 지지로 하려니까 유리가 굉장히 두껍고 접합이고 그 접합도 SGP라고 하는 그 애플 매장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고가의 튼튼한 접합 필름이 쓰였죠. 와, 여기 그러면 공사할 때 되게 사다리차 갖고 와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사실 안에서? 저희의 엔지니어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 시공이 정말 초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접근은 아니었을 안 됐어요. 거잖아요. 해야 됐었어요. 그 35층이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줄타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 내부에서 해체를 하고,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로 유리를 배송해서 내부에서
내부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외부 유리를 할 때 실리콘을 커터로 할 때 외부에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줄을 타야 되나 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결국에 줄은 타지 않고 내부에서 그냥 안전 보호 띠를 두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서 안전하게 오. 커터로 실리콘을 그렇게 하면 되긴 하겠네요. 제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1월이었어요. 또 춥고 어. 바람 불고 그래서 되게 위험할 그쵸, 수 엄청 있어서 위험할 수 제가 정말 시공을 정말 안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안전하게 해주셨죠. 보통 실리콘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그래요?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료별로 정말 실리콘의 세계라는 것은 다양하고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약간 화학 분야라서 구조용으로 쓸 때는 구조용 실란트를 따로 쓰고요. 그 큰 유리가 구조용 실란트에 붙어 있는 거죠. 글루로. 틀에 넣고 이렇게 쏘는 게 구조용인 거네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저렇게 보이는 거는 프레임 안에 유리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프레임이 받아주는 거고요. 네. 구조 실란트라고 해서 보통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리가 있고 프레임이 안에 있어요. 네.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프레임에 유리가 글루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보면은 외부에 따로 프레임이 없는 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는. 바깥에서 봤을 때 네네. 그런 안에서는 거를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스트럭처럴 글레이징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프레임이 안에 있고 그거를 이렇게 글루처럼 유리를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한테 붙어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잖아요. 그걸 비드라고 하고 오사이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오사이 없이 한쪽만 붙어 있는 거네요. 한쪽만 붙어. 네. 잘 붙나 보네요, 근데. 그렇죠. 그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들어가면 유럽은 사실 이게 불법입니다. 오. 왜냐면 진짜요? 30년 정도 있으면 만에 하나 뭐 지진이 나거나 하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반드시 2개의 고리를 해줘야 돼요. 30년 정도 지나서 얘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다 탈락이 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게. 그러니까 그거를 얘의 역할은 뭐냐면 얘가 추락해서 사람을 쳐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은 여러 가지 좀 그런 규제들이 더 한국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금지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제 생각에 한 50%의 커튼홀은 스트럭처럴 글레이징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진짜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이런 거 보강 공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사실은 저희 VSA 코리아가 작년에 사무설계랑 삼성물산이랑 파사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